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결혼하고 첫째 아이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아이들 케어를 하느라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바쁘고 지방에서 일을 하느라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맨날 애들 보내놓고 애엄마들 모여서 카페 가서 브런치 먹고 수다 떠는 일상을 보내고 있다가 요즘 살도 좀 찐 것 같고 새로운 걸 해보고 싶은 생각에 알아보다가 배드민턴 동호회가 있다는 걸 보고 들어가자 생각을 했습니다. 오전 오후 타임으로 나누어서 진행되더라고요. 다행히 오전 타임으로 해보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등록하고 처음으로 갔어요.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게 오랜만이라 굉장히 설레었습니다. 긴장도 됐어요. 운동복도 구매하고 배드민턴도 준비하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오전 시간인데도 사람이 은근 있었어요. 저까지 남자 5명, 여자 6명 정도 되더라고요. 뭔가 주장이라고 해야 되나? 무튼 한 남자가 사람들을 모아서 인사를 시켜줬습니다. 간단하게 서로 자기소개를 하고 제가 처음 하는 거라 아까 사람들 모아서 소개시켜준 남자가 저를 옆에 세워서 알려주더라고요. 처음부터 어색하지 않게 말도 계속 걸어주고 자세도 하나하나 봐주고 고마웠습니다. 다음에는 같이 플레이도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계속 치다 보면 금방 늘을 거라면서요. 오랜만에 하는 운동이라 그런지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한쪽에 서로 밀착해서 스킨십하며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이 있길래 물어봤어요. 어머, 저기는 부부이신가 봐요. 너무 좋네요, 부부끼리 취미활동도 같이 하고. 아,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만난 회원님들이세요. 그래요? 저는 너무 친해 보이시길래 부부인 줄 알았어요. 실수할 뻔했네요. 그냥 여기서 각자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드는 거죠. 서로의 세컨이랄까? 다들 색다른 걸 원하고 그러잖아요.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사람 만나서 한두 말 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오후 타임에는 사람도 더 많아서 재미있고 술 먹으러도 자주 가서 볼거리도 더 많이 생기거든요. 관심 있으면 오후에도 한번 나오세요. 아, 그렇군요. 저는 애들이 있어서 오후에는 시간 내기가 좀 힘들어서 다음에 시간 될 때 한번 오후 타임도 나와봐야겠네요. 현주 씨도 꼭 나오세요. 오후 타임 재미있어요. 첫날 배드민턴 동호회를 마치고 다들 점심을 먹으러 가더라고요. 저는 다음에 함께 한다고 얘기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이런 모임에서 불륜이 많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산악회나 이런 모임에서 그러는 줄 알았지 배드민턴 모임에서 불륜이 많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세컨을 만드는 모임이라니 충격이었다가도 굉장히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남편하고는 주말 부부라 저도 굉장히 외로웠거든요. 그마저도 바쁘면 안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래도 애들 생각해서 오려고 노력하기는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일이 바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왠지 배드민턴 동호회 나가는 게 재미있어질 것 같아 기대가 됐습니다. 주로 월, 수, 금 동호회 활동을 했어요. 이번에 갔을 때는 회원들이랑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닭볶음탕을 먹으러 갔는데 대낮부터 술을 마시더라고요. 벌써부터 술 드셔도 돼요? 술 먹고 즐기는데 밤낮이 따로 있나요? 일찍 먹고 술 깨야 집안일도 하고 그러는 거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다들 정말 커플같이 행동을 하더라고요. 자기 하면서 음식도 입에 넣어주고 괜히 어깨에 기대면서 스킨십도 하고 팔뚝도 주물럭거리고 나 불륜이요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맨날 떠들던 동네 엄마들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술도 마시니 재미있었습니다. 현주씨,
우리 다음 주 수요일에 모임 회식 있는데 시간 되면 나와요. 회원님 중에 식당 하시는 분이 있어서 거기서 날 잡고 회식하거든요. 게임도 하고 재밌으니까 한번 오세요. 그래요? 애들 맡기고 갈 수 있으면 갈게요. 다시 술잔을 기울이면서 얘기를 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우리 먼저 갈게요. 다음 주에 봐요. 한 커플이 한참 먹다가 먼저 자리를 뜨더라고요. 오늘도 가네, 오늘도 가. 두 분은 같이 어디 가시는 거예요? 모텔이요. 각자 가정으로 돌아가기 전에 빨리 신나게 즐기고 다시 가정으로 컴백하는 거죠. 와, 정말 대낮부터 대단들 하시네요. 그래도 저분들은 배드민턴 열심히 치시잖아요. 저희 모임 규칙이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얼굴 도장은 찍어야 되거든요. 정말 출석만 하고 바로 짝지어서 나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원래 배드민턴 동호회가 다 이런 건가요? 정말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동호회가 더 많죠. 여기는 운동 목적 반, 다른 목적 반, 반반인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와서 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다음 주 수요일에 애들 좀 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기다리던 수요일이 되었고 동생은 조카랑 같이 저희 집으로 왔어요. 저는 맛있는 거 시켜 먹으라고 카드를 주고 나왔습니다. 회식 장소로 가니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현주씨, 여기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나오셨네요? 네, 다행히 동생이 와서 애들 봐줘서요.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네요. 이렇게 하는 회식은 한 달에 한 번 있거든요. 인사해요. 여기는 오후 회원님들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준호 씨가 주변에 앉은 사람들한테 인사를 시켜줘서 서로 인사하고 고기랑 술을 마셨어요. 한참 고기 먹고 술을 먹으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을 쯤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의 1등 상품은 모텔 이용권 5장입니다. 참여하실 커플들은 나와주세요. 현주씨, 우리 해볼래요? 네? 저 게임 같은 거 잘 못하는데. 괜찮아요. 재미로 하는 거죠 뭐. 자, 5커플 나오셨네요. 오늘 게임은 앞에 있는 신문지 보이시죠? 신문지 안에 두 분 발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신문지는 반으로 한 번씩 접어주시면 되고요. 면적이 작아질수록 남자 회원님들이 여자 회원님들을 들어 올리거나 해서 발이 안 닿게 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오래 버티는 팀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어떡해요. 저 무거운데. 괜찮아요. 걱정 마요. 자, 다들 올라가 주세요. 회원들의 환호 소리와 함께 게임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진행자의 말에 따라 점점 밀착되었어요. 외간 남자랑 이렇게 가까이 밀착해서 있어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제 심장 떨리는 소리가 준호 씨한테까지 들릴까봐 신경이 쓰였습니다. 자, 마지막 2커플 남았네요. 이제 신문은 남자분들 발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인데요. 과연 승자는 누가 될지 마지막 단계 갑니다. 준호씨 힘들죠? 그만할까봐요. 무슨 소리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걱정하지 마요. 자, 우승자가 나왔네요. 이번 커플 우승입니다. 자, 선물 받으시고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우승 상품으로 오늘 아주 뜨거운 밤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와, 멋있다! 준호씨의 말에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각자 헤어졌습니다. 얼마 만에 술을 이렇게 먹어보는지 취하더라고요. 현주씨, 우리 오늘 받은 상품 쓰러 갈래요? 좋아요. 취해서인지 무슨 생각으로 좋다고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새로운 일탈이 즐거웠고 저를 챙겨주는 다정한 이 남자한테 끌렸습니다. 맨날 혼자서 애들 챙기기 바빴는데 이 남자는 저를 정말 다정하게 챙겨줬거든요. 그래서 더 끌렸는지도 몰라요.
이 순간에는 누구 아내, 엄마가 아니라 한 여자로 남자랑 연애를 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용권을 사용하러 모텔로 향했어요. 막상 모텔에 들어서니 너무 떨리기도 하고 내가 이래도 맞는 건가 싶었습니다. 준호 씨는 제게 키스를 하기 위해 다가왔고 저는 고개를 살짝 돌려 피했어요. 잠깐만요. 미안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현주 씨,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금 우리만 생각해요. 지금 나랑 키스하고 싶지 않아요? 현주 씨 눈빛은 나랑 하고 싶다는데. 그러면서 다시 저에게 입을 맞춰오는 그를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저는 그의 입술을 원했고 그와 하기를 원했으니까요. 그의 키스는 정말 달콤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강하게 입을 맞춰오는 그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뜨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이미 제 마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동생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언제 오냐고요. 저는 지금 들어가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와 다시 한번 입맞춤을 한 후에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동생은 술도 잘 안 먹는 제가 술을 먹고 들어오니 무슨 힘든 일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아니라고 모임하는데 그 사람들이랑 잘 맞아서 술 한잔 했다고 얘기를 했고 씻고 잠이 들었습니다. 준호 씨와 저는 상품으로 받은 모텔 이용권을 다 사용했어요. 하나하나 사용할수록 우리 사이는 더 가깝고 진해졌습니다. 동네 엄마들도 요즘 제가 변한 게 느껴졌는지 어디 좋은 데 다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운동하는 중이라고 둘러댔습니다. 만날수록 괜히 이 좁은 동네에서 사람들한테 들킬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 걱정은 뒷전으로 생각할 만큼 지금 이 상황이 행복했어요. 이렇게 좋은데 당분간만이라도 이대로 행복을 누려도 되는 거겠죠?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몇 년 전부터 계획했던 사업에 뛰어들어 고생만 하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남자입니다. 결혼해서 아들 하나 낳고 아주 평범하게 잘 살고 있던 제가 어느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할 고민이 생겨버렸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시골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온 친구들이 있어요. 유치원부터 초, 중, 고를 같이 나오다 보니 정말 제 인생에서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친구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랑 가장 친한 친구 녀석이 있는데 같이 인서울을 하면서 대학에 가서도 그 친구랑은 월세를 아끼고자 함께 살았습니다. 친구한테는 밑으로 여동생이 둘이나 있는데 둘째는 1살 차이, 막내는 2살 차이가 납니다. 그 동생들도 어릴 적부터 함께 보고 자라온 정말 제 여동생 같은 아이들이었어요. 가끔씩 저희 어머니랑 친구 어머니가 싸주는 반찬들을 챙겨 놀러 오고는 했습니다. 놀러와서 정말 그 좁은 원룸에서 하루 자고 가거나 그랬어요. 그 정도로 가족이라 생각하고 편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동생들한테는 정말 이성으로 느끼는 감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애들도 하나둘 나이를 먹으면서 굉장히 성숙해지고 많이 예뻐지더라고요. 그래도 정말 코 흘리기 시절부터 보고 함께했던 친동생 같은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애들이 대학생이 되어서도 딱히 여자로 느껴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소개팅에 나가서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릴 틈이 없이 여자친구랑 열렬히 사랑을 나누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여자친구와도 제가 군대에 입대를 하면서 매번 편지를 써주고 전화통화를 하던 여친은 편지도 뜸해지고 연락도 받지 않더니 결국 제대할 쯤 이별 통보를 하는 편지를 하나 보냈더라고요. 정말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제대인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군대 생활만으로도 힘든데 그나마 여자친구를 보고 버티며 군대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뭔가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으니 내가 정말 못나고 루저가 된 것 같아서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대하고도 많이 힘들어 했는데 전 여자친구의 소식을 듣고 더 우울하고 힘들어지더라고요. 제가 군대 가고 얼마 안 돼서 다른 남자 만나서 연애를 했었더라고요. 한참 양다리를 걸치다가 결국 그 남자를 선택한 거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니 너무 힘들어서 매일 술을 마시며 보냈습니다. 그때 저를 위로해주던 게 친구의 첫째 여동생이었습니다. 친구 여동생들도 다들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첫째 여동생 먼저 서울에 방을 구해 살고 다음 해에 둘째 동생도 대학에 합격하면서 둘이 같이 지내고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친구놈이랑 같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첫째 여동생은 저랑 같은 대학에 다니면서 종종 만나서 학식도 같이 먹고 술도 마시고 하다 보니까 많이 가까워졌고 제가 한참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힘들어할 때 옆에서 저를 많이 위로해주고 챙겨줬어요. 그때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저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제가 마냥 자기를 너무 어린 동생으로만 봐서 속상했었는데 지금 오빠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여자는 본인인데 이제 자기 좀 봐주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날의 분위기도 좋았고 마냥 어리게만 봤던 동생이 어느새 정말 성숙하고 이쁜 성인이 되어서 저에게 이렇게 마음을 표시하니까 저도 모르게 훅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친구 녀석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지만 빨리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술 한잔 하자고 한 뒤 술을 마시며 얘기를 하니까 생각 외로 축하를 해줬습니다. 잘 됐네. 내 동생 울리지 마라. 걔 옛날부터 너 좋아하는 거 알고 있었어. 그리고 너만한 남자 없는 거 내가 아는데 뭐. 잘해줘라 진짜. 축하해줘서 고맙다. 내가 진짜 잘할게. 우리는 3년의 연애 끝에 제가 취업을 하자마자 결혼을 했습니다. 고향 친구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두의 축하를 받으며 우리는 행복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만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어요. 결혼 생활을 하던 중 친구는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내려갔고 처제는 계속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를 제외하고 셋은 자주 만나고 처제는 저희 집에 와서 저녁을 함께 먹고 그랬습니다. 와이프가 육아를 하느라 힘들어하니까 처제가 집에 자주 놀러와서 애도 봐주고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처제는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데 작업하는데 지금 지내고 있는 집이 별로라며 계약 기간이 끝나가니까 집을 알아보고 이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짐을 빼고 집을 알아보고 들어가는 동안 일정이 안 맞아서 잠시 저희 집에서 지낸다고 했습니다. 뭐 지금도 같이 사는 거나 마찬가지로 매일 집에 오니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았어요. 처제는 집에 와서 식사며 육아며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와이프도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처제가 와서 지내면서 평소보다 도움을 많이 주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아내가 좋아하니 처제한테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지내다 보니 뭔가 처제가 제 아내가 된 것처럼 점점 행동을 하더라고요. 처제는 막 신혼생활을 시작한 사람처럼 행동하며 좋아했습니다. 처제는 아내한테 자유시간 좀 갖고 밖에 나가서 친구도 만나고 재미있게 놀다 오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형부 저녁이랑 애기 다 케어하겠다면서요. 아내는 오랜만에 자유시간에 오늘은 진짜 실컷 놀고 늦게 올 거라고 신이 나서 나갔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처제는 애기를 재우러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형부, 우리도 술 한잔 할까? 술? 그래, 좋지. 한참을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처제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처제, 울어? 형부, 그거 알아? 나도 형부 옛날부터 좋아한 거. 아니 잠깐, 처제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조금만 더 빨리 형부한테 고백했으면 우리 관계가 달라졌을까?
요즘 이렇게 여기 와서 지내면서 알콩달콩 행복한 언니랑 형부 보니까 저 자리가 내 자리였을 수도 있는데 나도 저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을 텐데 싶더라. 너 많이 취했다. 들어가자. 언니가 형부 만나서 너무 좋다고 행복하다고 할 때마다 나는 너무 힘들었어. 형부랑 사랑 나눌 때도 속궁합도 너무 잘 맞는다고 자랑하듯이 얘기하는데 나도 형부한테 안기고 싶더라. 한 번만 나도 좀 봐주면 안 돼? 나도 좀 안아주라. 효진아, 우리 이러지 말자. 너 말대로 나 효선이랑 잘 지내고 있는 거 알잖아. 그리고 너 이러면 나 효석이 얼굴 못 본다 진짜. 오늘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할게. 형부가 오늘 나 안 안아주면 지금 나가서 아무 남자하고나 할 거야. 나 진짜 막 살 거야. 너 그딴 소리 할래? 왜 네 인생을 망치려 들어? 그니까 한 번만 안아줘. 그럼 나도 진짜 깨끗하게 형부 잊을게. 한 번이면 되잖아. 해줄 수 있잖아. 정말 어리광을 부리듯 말을 하며 우는데 이걸 어찌 해야 되나 싶었습니다. 제가 많이 아끼는 동생인데 그냥 애교 많은 아이라 저한테 하는 행동도 그냥 오빠로서 저를 대하는 줄 알았는데 다른 마음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차마 이렇게 슬프게 우는 처제를 외면할 수 없어 저는 처제를 안고 말았습니다. 처제에게 키스를 하며 얘기했어요. 효진아, 정말 한 번만이야. 너는 정말 아름답고 멋진 애야. 널 사랑해주는 정말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제 말이 끝나자마자 처제는 저에게 키스를 해왔고 처제의 방으로 저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처제는 정말 저를 사랑한다는 듯이 모든 걸 쏟아붓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런 처제가 안쓰러우면서도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 또 고마웠습니다. 그 다음 날 처제는 정말 우리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 처제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대했어요. 처제가 이사할 집에 들어갈 날이 되어 처제는 저희 집에서 나갔습니다. 처제의 빈자리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네요. 정말 그날 있었던 일을 잊고 아내에게 더 잘하고 살아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하고 5살 아이 하나 키우고 있는 20대 여자입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도 올리지 못했고 그냥 시댁에 들어가서 아이를 낳고 살았어요. 시집살이도 시집살이지만 남편이란 놈은 술만 마시고 일할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술만 마시면 집에 들어와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들은 신경도 안 쓰셨어요. 항상 제가 자기 아들 앞길을 막았다고 저를 구박하시는 분들이셨습니다. 저는 그래도 우리 아기 때문에 참고 살려고 했어요. 아이가 4살이 되고 나서부터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시댁에서는 아이 보험비랑 기본 생활적인 거는 부담해 주셨지만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일자리를 구하면 하루 이틀 나가다가 못하겠다며 집에 들어오고는 했습니다. 시댁에선 남편한테는 돈을 잘도 주시는 것 같았어요. 맨날 옷 사고 술 사 먹고 신발 사고 하는 거 보면 집에서 돈을 해주니 그렇게 쓰고 다니는 거겠죠. 저랑 애기한테는 한 푼도 안 썼습니다. 그리고 매일 게임에 빠져 살았어요.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들이 이혼을 해서 각자 새 살림을 차리고 저를 버렸기 때문에 지금 남편을 만나서 연애할 때는 안락함과 다정함을 느꼈기 때문에 이 사람이랑 가정을 이루면 좋겠다 싶었지만
아이를 낳고 혼인신고를 하고 같이 살다 보니 사람이 변하고 망가지더라고요. 근데 언젠가는 정신 차리겠지 하면서 살았지만 정신 차리질 못하더라고요. 제가 일을 시작해서 아이가 하원을 하면 한두 시간 정도 남편이 아이를 봐줘야 해요. 시부모님이 거의 봐주시긴 하지만 시부모님들도 일이 있으실 땐 남편이 아이를 케어해야 되는데 본인 게임하느라고 아이를 방치해놓고 방해한다고 아이한테 손을 올리는 모습을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보고 나서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몇 달 안 돼서 모아둔 돈은 크게 없었지만 정말 작은 방 한 칸 보증금은 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저는 남편한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잘 생각했다고 드디어 내 인생에서 꺼져줘서 고맙다며 저희는 합의 이혼을 했고 남편은 친권, 양육권 모두 포기하겠다고 각서를 쓰고 그렇게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지만 아이는 어린이집 종일반을 보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애를 키우는 게 힘들기는 하지만 오히려 아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음은 편한 것 같아요. 저는 마트에서 캐셔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일을 한 지도 1년이 넘었네요. 그런데 일을 하면서 퇴사 위기에 놓여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고 그게 제 마음을 요새 너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는 건 힘들기는 하지만 즐거웠어요. 급여도 생각보다 많이 받았고 같이 일하는 여사님들이 잘 챙겨주셔서 좋았습니다. 제가 어리니까 엄마처럼 이모처럼 잘 챙겨주셨어요. 어린 나이에 혼자 애 키우면서 일하는 게 안쓰러워 보이셨는지 항상 아이랑 가서 같이 먹으라면서 반찬도 챙겨주시고 아이 옷도 사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일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저한테 많이 찝쩍거리던 인사관리팀 팀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혼을 하고 나서는 유독 더 많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은근슬쩍 자꾸 터치를 하고 같이 술 한잔 하러 가자느니 계속 작업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아이가 혼자 있어서 가봐야 된다면서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근무한 지 1년이 넘어 거의 2년차가 되어 가는데 계약이 끝나면 퇴사를 해야 될 거라고 은근히 압박을 주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계시는 여사님들도 다 무기계약으로 계속 계약이 연장돼서 근무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연희씨, 정말 술 한잔 안 할 거야? 이 정도 되면 나 같으면 한 잔 같이 해주겠다. 죄송해요, 팀장님. 아이가 아직 어려서 집에 혼자 있어서 그래요. 아니, 연희씨, 나는 연희씨한테 도움이 되려고 그러는 거야. 연희씨 이제 2년 다 돼가지? 계약 곧 끝나는 거 알지 않아? 그럼 나한테 이렇게 해서 좋을 거 없을 텐데. 네? 저 계속 계약 연장해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건 나한테 권한이 있는 거 몰라? 내가 인사관리 팀장이잖아. 다 내 손 안에 있는 거야. 연희 씨가 나한테 좀 잘해야 내가 연희 씨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힘쓰지. 애도 어리다며. 계속 일해야 될 거 아니야, 연희 씨. 여기가 다른 데보다 급여도 센 거 알잖아. 그럼요, 알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다니고 있어요, 팀장님. 그럼 그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좀 표현해야 되지 않겠어? 같이 술 한 잔도 못 마셔주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감사한 마음을 받으라는 거야? 저는 속으로는 지가 사장도 아닌데 내가 왜 지한테 감사함을 표시해야 되냐고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을의 위치였기 때문에 저는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여사님들이 홍삼 액기스 진짜 좋은 거 있다고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팀장님, 홍삼 하나 제가 사드릴게요. 저 잘 좀 봐주세요.
연희씨,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내가 홍삼 이런 거 받으려고 연희씨한테 이러는 것 같아? 남자가 여자한테 술 좀 같이 마시자고 하는 게 뭐겠어? 그리고 연희씨, 내가 맨날 연희씨한테 마음 표현하는 거 알면서 지금 모르는 척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같은 돌싱끼리 좀 맘맞춰 지내보자는 건데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네? 그게 무슨... 연희씨도 이혼한 지 그래도 꽤 돼서 많이 외로울 거 아니야. 나는 연희씨보다 더 먼저 이혼한 거 알지? 그럼 얼마나 더 외롭겠어. 서로 외로운 마음 감싸 안아주고 잘 지내보자는 거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머리 돌싱 아저씨와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었으니까요. 생각해보고 할 말 있으면 연락해, 연희씨. 알겠지? 시간 많이 안 준다. 나 그렇게 마음 넓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팀장은 협박 아닌 협박을 했고 점점 더 압박을 주었어요. 여사님들이 휴게 공간에서 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얘기 들었어? 이번에 3년차 미만부터는 재계약 안 하고 잘릴 수도 있다던데? 설마 갑자기 그러는 게 어딨어. 인사관리팀장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 같은데 나도 잘 모르지 뭐. 아니, 그게 마음대로 그래도 되는 거야? 여태 계속 계약 연장하면서 잘 지냈는데 갑자기 뭔 일이래? 나도 모르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아나? 회사에서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다니고 있었는데 이게 뭔 일인지 참. 설마 진짜 자르지는 않겠지? 다들 혼란스러워하면서 얘기를 나누시더라고요. 저는 음흉한 팀장 얼굴이 생각나면서 이 사람이 바라던 게 이런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일을 절대 그만둘 수 없으니 굴복하고 팀장한테 문자를 남겼습니다. 팀장님, 저 계속 회사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 연희씨, 잘 생각했어. 이따가 5시에 검수장 쪽 창고로 와. 5시쯤 돼서 저는 팀장이 말한 창고로 갔어요. 저희는 5시쯤부터 식사를 돌기 때문에 검수장 쪽 창고는 사람이 잘 안 다니는 시간대이기도 했고 물건이 들어오는 시간이 아니어서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았습니다. 연희씨 왔어? 잘 생각했어. 애 잘 키워야지. 어디 가서 이만한 돈 받으면서 일할 거야. 여기는 다들 연희씨 사정 생각해서 가끔씩 갑자기 반차 쓰고 빠지고 해도 다 이해해 주잖아. 네, 잘 알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연희씨.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응? 외로운 사람들끼리 서로 잘 지내면 얼마나 좋아. 팀장은 먼저 아래로 가서 제가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팀장이 원하는 대로 해줬어요. 그래, 좋아, 연희씨. 이제 내가 할게. 저는 그렇게 뒤돌아서 팀장이 움직이는 대로 있었습니다. 연희씨, 오늘 너무 좋았다. 다음에 또 알지?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고. 팀장은 먼저 나갔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이 끝나고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는데 그래, 내가 잘 버티고 버텨야 우리 아들 잘 키우지 하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팀장은 그렇게 몇 번씩 저를 창고로 불러들였고 저는 가서 팀장이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소문이 떠돌던 재계약 관련해서는 언제 그런 얘기가 있었냐는 듯 잠잠해졌어요. 저도 물론 아직까지도 회사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가끔씩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이곳을 다니는 게 맞나 싶다가도 부모한테도 버림받고 어린 나이에 사고쳐서 이혼해 혼자 아이를 키우는 내가 다른 곳에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아이는 정말 갑작스레 아픈 날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내 편히 봐주고 대신 근무 서주는 이렇게 좋은 여사님들을 또 만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에 계속해서 눈물을 참고 이악 물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티고 버티다 보면 끝이 보이겠죠?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